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정 겸임교수 겸 이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현직 법률사무소 소속 손해상사 이윤석입니다. 겸임교수로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는 선배님 뵀더니 겸임을 한 8군데. 근데 그분은 이제 이게 그 겸임 자체로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이제 현직 손사를 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8개 뜨신다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6시간을 뜨신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하고 전방 십자인대도 솔직히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똑같고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어떤 장애 진단 기준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분들은 그냥 엑스레이 찍고 땡겨서 하면 보험회사에서 바라보든 치료병원에서 바라보든 어느 병원에서 바라보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실사례, 제가 무려 오늘 아침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병원 면담을 갔다 온 아주 따끈따끈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은요, 재건술이라는 걸 하죠. 이제 완전 파열이 되면 재건술을 하게 되는데, 재건술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CPR이라고 하는 보조기 착용하에 각도를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십자인대가 좀 흔들리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재건술을 하고 나서 예전과 같은 딱 땡땡함을 갖는다기보다는 약간 느슨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내 인대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또는 타각원을 갖다가 이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허벅지 근력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목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려보세요. 누워 계시면서 그런 재활운동을 막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드 타다가 다치셨고 그 이후에 재건술 받으셨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보험회사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고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물론 이제 그 제3의 대학병원에서 했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늘 스트레스 비율하는 검사를 했는데 보통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장애는요. 다친 쪽과 다치지 않은 쪽, 즉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가지고 미리수가 5mm 이상, 10mm 이상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 안 다친 쪽을 밀어봤더니요. 2.92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선과 직각을 그렸을 때 이 수평되는 선을 수평선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각으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직각선을 그렸을 때 뒤에 이제 밀어봤을 때 안 다친 쪽에 요게 이제 이렇게 요 뼈선이랑 뒤에 이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스퍼랍니다. 스퍼. 이게 뭐냐면 이제 무릎을 미는 과정에서 사람 몸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꺾이면서 뼈가 뒤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좀 움직이거나 이렇게 뒤틀리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잔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요 잔상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 잔상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요 끝선을 해도 되고 중간선을 해도 되고 그거는 그 판단을 하는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통 해가지고 2.92mm가 나왔어요. 건측이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환측을 봤더니 환측은 요렇게 역시 스퍼 끝선을 잡고 직각 잡았을 때 10.67mm가 나왔어요. 그럼 2.9mm 정도 나왔으니까요. 아까 거의 3mm 잡았을 때 한 7.6mm 정도가 밀렸던 거죠. 7.6mm 정도가 밀린다. 그래서 7에서 8mm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측정이 됐고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이제 청구를 했더랬죠.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 똑같이 검사를 한 필름하고 치료병원에 있었던 필름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문을 받겠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니 장애 진단을 할 때 갖고 했던 그 검사 필름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진행을 했더니 그쪽에서 나온 자문 결과가 이 똑같은 필름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시행했다는 자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은 필름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근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 직각선 잡고 맨 끝에 퍼선 있죠? 근데 이거는 건측입니다. 안 다친 쪽. 그 다음에 여기 직각선 잡고 이 라인 있죠? 봤을 때, 자, 우측 후방 동요가 안 다친 쪽이 4.52mm고요. 좌측이 7.58이었습니다. 아까는 몇 mm였죠? 안 다친 쪽이 2.9, 좌측이 10.6 정도 됐었죠. 근데 이쪽에서 똑같은 필름으로
검사했더니 수치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서 3mm 미만이기 때문에 장애불급의 세대들은 장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희한하죠? 그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세게 밀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자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건축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장애 진단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요 이제 스트레스 비라 그래가지고 쪼아가지고 미는 이 힘이 있습니다. 미는 힘. 후방이니까 미는 힘이고 전방은 이제 당기는 힘인데, 이 힘이 우선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슬슬 밀고 슬슬 당기면은요, 이 뼈가 움직이질 않죠. 움직이질 않으면 흔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내 몸, 우리가 걸어갈 때 흔들리는 건 언제 흔들리죠? 걸어가면서 내 하중을 받으니까 무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밀거나 당기는 힘은 내 상체의 무게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웬만한 병원에서 그렇게 안 해요. 더더군다나 재건수를 하고 나서는 더 살살 밀어보죠. 왜? 그래야 그만큼 수술이 잘 됐다는 결과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게 미는 경우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분은 제대로 된 검사를 대학병원 시행했을 때 이렇게 건측이 2.9mm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요 선과 뒤에 스퍼라고 하는 선 끝선을 잡았어요. 자, 끝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환측에 대해서는요, 환측도 당연히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끝선을 잡았어야 되겠죠. 끝선을. 그죠? 그래서 끝선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0.67이 나왔죠. 건측도 끝선, 환측도 끝선. 만약에 이 스퍼 중간점을 잡을 것 같으면 건측도 중간점, 환측도 중간점을 잡아서 측정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겠죠? 근데 보험회사의 어떤 결과는 왜 틀리냐? 이 똑같은 지점을 두고요. 아까 자문받은 흐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똑같은 지점을 두고 이 스퍼 끝선을 잡습니다. 일단 최대한 끝선. 그럼 요 선이 뒤로 좀 밀리겠죠. 여기까지 잡히게 되면, 끝선 잡히게 되면, 그러면은 한 4mm 정도 이게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건측이 많이 나오죠. 건측 많이 나오고, 자 이제 환측은 줄여야 되겠죠. 환측은 줄여야 되니까 이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측은 스퍼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건측은 더 많이 잡히고 환측은 줄어들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요는 줄어드는 거, 적은 걸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솔직히 스퍼 끝선 잡았으면은 건측과 환측 다 끝선 잡든가, 중간점 잡았으면 둘 다 중간점 잡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재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뭐 법으로 따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법적으로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깝깝해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측정을 할 때 제대로 된 검사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측정을 할 때에도 기준점을 어디 잡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을 대비해서 하되, 먼저 검사 방법 자체가 이 땡기면 땡기는 거, 밀면 미는 거, 또 전방 십자인대는 여기서 땡기거든요. 땡기는 힘이 분명히 유의미하게 어떤 객관적 검사로서 타당성이 있을 정도의 힘으로 밀거나 땡겨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준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객관적으로 잡을 수 있는, 타당하게 뭔가 일관성이 있는 그런 기준으로 잡아줘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그냥 유리한 쪽으로만 무조건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글쎄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에다가 그래 자문을 받은 거 좋습니다,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한테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문을 보통 보험회사에서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갑니다. 받아가면서 그 개인정보를 갖다가 자문이한테 넘기죠. 넘기면서 자문이 개인정보는 또 보호해 주겠답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경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어떤 합의금 진행이라든가 장애 진단 진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제대로 된 어떤 검사 방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초기에 전문가와 협의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게 좋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하다가 일이 어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누군가를 찾게 되면 그때는 솔직히 이렇게 엑스레이 기록이 다 남아버리고 검사도 그냥 설렁설렁 했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포털에서 이렇게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표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셔도 제가 직접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